해중조차, 해중이라는 사람이 차, 수레를 만들다. 이런 월암 선과 선사께서 한 선성에게 해중이 수레를 100대나 만들었다. 해중이라는 사람은 수레의 달인이에요. 수레, 그 당시 수레의 달인의 이름이 해중이었어요. 해중이라는 사람이 수레를 100대나 만들었는데 두 바퀴를 떼어내고 축까지 빼버리니 무슨 일을 밝히려 하는 것인가? 라고 물으셨다. 자, 한번 이야기해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명하냐? 스스로 분명하냐? 자명하냐? 라고 물은 거예요. 좀 말이 좀 어색하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월암 화상이 어느 성녀에게 물었다. 해중이, 수레의 달인이 1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를 만들면서, 아까는 100대를 만들었다고 그러네. 1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를 만들었다고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100대를 만들든 100개의 바퀴살이 있는 수레를 만들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두 바퀴도 뽑아버리고 바퀴축도 떼어버린 것은 어떤 일을 밝히려 하는 것인가? 자, 1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를 만드는데 바퀴축도 떼버리고 두 바퀴도 빼버렸다는 거. 즉 완전히 그냥 조립해야 수레인데 빼버렸으니까 수레가 아닌데 다 분해해놨다 이거죠. 다 분해를 해버렸는데 이것이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해중이 뭘 말하려고, 무엇을 밝히려고 이렇게 다 떼버리고 분해했냐는 거예요. 자, 어떤 승려에게, 어떤 승려는 뭐 월암스님이 누구 온 사람에게 그랬던지, 자기 제자에게 그랬던지, 하여튼 이게 공안이에요. 해중이 왜 바퀴도 빼버리고 수레에서 바퀴축도 빼고 두 바퀴도 빼버리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공안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자명합니까? 여기서 머리를 굴린다면 바로 어긋남인 거예요. 자, 머리가 굴러간다는 것이 알아지면 아직 어긋남이 아니에요. 자, 머리가 굴러간다는 것이 알아진다는 것은 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모른다라는 지표죠. 모른다는 지표.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물이 끌려가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작용된다. 모르면은 그렇게 작용되는 거다. 안다면은 그렇게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작용은 모르니까 일어나고 그렇게 작용이 됨으로써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용이 안 일어나야 된다? 아닌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용됨으로써 스스로 밝혀지는 이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이런 과정이 도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마구마구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착각하면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라면 깨달음이 일어나게 돼요. 여전히 선인 거예요. 나는 머리 굴리지도 않았어. 생각하지 않았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야. 자, 분명한 사실은 모른다는 사실이야. 모른다는 사실이야. 모른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 모른다는 사실은 인정이 돼야 돼. 모른다. 스스로 분명해? 모르겠는데요. 자,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자, 이게 바로 이 공안의 묻는 거예요. 자, 단지 모를 뿐. 자, 머리가 굴러가는 것은, 굴러가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막 굴러가는데, 여기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신경 쓴다면은, 알아차리려고 한다면은, 또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빠사나가 아니에요. 대상으로 그것을 관찰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도가 아니에요. 그게 이빠사나가 아니에요.
알아지는 그대로지 무엇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이것이 도가 아니에요. 알아지는 그대로 알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머금도 없고 붙잡지도 않는 이게 도인 거예요. 이게 윗바사나인 거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자, 당연히 모르면은 생각은 마구마구 일어나게 돼요. 모른다라고 하면은 마구마구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생각이 끊긴 자리, 자, 공안이 있으면은 공안에 생각이 끊긴 자리, 공안을 모르면은 단지 모를 뿐이라고 해야 된다고? 모를 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이 그냥 확인이 된 거고, 이미 확인이 된 거고, 모른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 마구마구 일어난다. 이것이 모름에 대한 해소작용, 즉 해결작용으로서 계속 작용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다, 못 일어나게 한다,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막으면 어떻게 돼요?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끊긴 자리는 막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알아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공안이라고 하는 이 공안의 사실은 관념의 상에 꽉 잡히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소에 뭐라고 그러느냐, 생각을 끊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면 그대로다라는 것인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스님은 능력이 있어서 100가지 생각을 끊고 고요함을 키워서 깨달음을 키워간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 해능은 능력이 없어, 재주가 없어서 100가지 생각을 끊지 않고, 자, 고요함도 키우지 않고, 그 깨달음도 키우지 않는다. 자, 100가지 생각을 붙잡지 않고 일어나는 그대로, 끊으려고 하지 않는, 일어나는 그대로인데, 일어나는 것에, 그대로니까 무심하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굴리지 않으니까 무상하다. 생각이 일어났지, 내가 굴릴 게 아니니까.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 생각에 무심하니까. 그러니까 무상한 거예요. 그 생각을 잡으면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의 얽매인 거지만은, 자,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니 무상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일어났다 사라졌지, 내가 그것을 관심을 기울이거나 관찰하려고 함이 아니니 무념인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의 수행은 무심, 무념, 무상인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 무심, 무상, 무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100가지 아니라 1000가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무심이고 무념이고 무상이면은 이게 바로 선이라는 것인 거예요. 자, 이걸 해능 스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생각이 끊긴 자리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이 없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인, 즉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한 이런 상태가 바로 생각이 끊긴 자리라고 선불교에서 표현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면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 사실이 생각이 끊긴 자리, 그건 신경 안 쓰니까, 무심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심이라고 표현됐을 뿐, 생각이 끊긴 자리라고 했을 뿐, 사실은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해중이 수레를 수레를 만드는 달인인데 수레를 다 이렇게 분해해놨어.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 것일까? 자, 이것을 왜 해중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수레 만드는 가서 장인한테 물어봐야지, 왜 선수행자한테 야, 해중이 이랬는데 그거 뭘 밝히고자 그런 것일까? 라고 물어봤을까? 그거하고 선수행하는 사람하고 뭔 상관인데? 자명합니까? 뭘 밝히려고 하는지 자명합니까? 선생한테 이야기했다면 이건 분명히 수행과 또는 깨달음과 또는 이치와 어떤 것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선수한테 물었지. 더구나 스님이, 조사가, 관련도 없는 것을 물었겠어요? 그러면은, 자, 조사는 무엇을 점검한 걸까? 그 물은 그 스님에게 무엇을 점검하는 걸까? 즉, 해중이 무엇을 밝히려고 한 것인가? 이 말은, 당신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즉, 어떤 이치는 수레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치나 수레의 이치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이치가 분명하면은 모든 이치가 분명하다는 증거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해중이 수레를 만드는 달인인데, 수레를 만드는데, 이렇게 다 떼놨다. 바퀴도 떼놓고, 축도 떼놨다. 자, 무엇을 밝히고, 또는 밝히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무슨 이치가 있는가? 무슨 이치가 드러나 있는가? 무슨 진리가 드러나 있는가? 이런 물은 거예요. 이게 파악되느냐? 이게 알아지느냐? 이게 자명하냐를 물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명합니까? 어떻습니까? 불금님 자명합니까? 네. 자명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명합니까? 수레라는 이름은 없다는 동의야. 예? 수레라는 것은 없다. 우리 차 분해하면 차를 분해하면은 차를 넣듯이 그걸 이치입니다. 자, 부처님은 어디에선가 사람도 분해하셨지요? 사람은 어떻게 분해했습니까, 부처님은? 오온으로. 예? 아니, 오온 말고 또 있어요. 36가지인가? 36개로 쪼갰는가? 어떤 사람은 분해를 하셨어요. 뭡니까? 머리털, 뭐 살, 피, 뭐 고름, 뭐 이러면서. 자, 이렇게 그게 뭐 32가지인가 몇 가지로 사람을 분해했어요. 부처님이 사람 분해하는 거와 해중이 수레를 분해한 것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럼 도대체 사람이란 것이 뭐죠? 사람이란 것이 뭐죠? 자, 만약에 사람을 다 그렇게 분해해 놓으면은, 수레를 다 떼 놓으면은, 자, 차를 다 분해해 놓으면은, 자, 차는 요즘 이제 한번, 자, 태양광 자율주행 차를 한번 봅시다. 이런 차 이미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주의해 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 태양빛에 의해서 에너지가 되고, 그러면 자율주행이니 이제 기사도 필요 없죠? 그럼 스스로 이제 움직이는 차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 차를, 자, 모든 부품들을 전부 다 분해해 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부품들을 단순히 한 곳에 모으면은 이게 지가 움직여 가나요? 어떻게 조립을 하면 움직여 가는데, 사실 조립했다 하더라도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뭐가 다른 게 있나요? 거기에 모든 부품을 다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차로서 기능이 되나요? 그럼 이것을 어떤 것에 이게 설계를 하면은, 설계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 차로서 기능이 되지요? 근데 요거와 요것의 차이는 뭐죠? 그럼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 부여한 거요? 아니면 생긴 거요? 이게 생긴 것이, 없는 것이 생긴 거요? 이 기능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차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러면 차가, 지가 이제 움직이죠? 나도 지가 움직이죠? 이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났을 거예요? 이걸 다 분해해서 한꺼번에 다 쌓아놓으면 이런 움직임이 안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차이가 뭐죠? 근데 그럼 그것을 단순히 사실 조립한 건데, 조립하니까 움직여. 그럼 요 기능, 요렇게 작용되는 요것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자, 없는 것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없는 것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없는 것이 새로 생겼을까요?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닐까요?
그 이치와 사람의 이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까요? 자, 수레를 분해해서 가령 선성이 수레를 분해한 걸로 가지고 야, 이거 뭘 밝히려고 한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은 부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분해 요는 두 개, 세 가지 정도로 분해지만 부처님은 사람을 제일 처음에 5가지로 오온으로 분해를 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대념충이 어디 보면 32가지인가 36가지인가 해서 사람을 완전히 분해를 해버렸어요. 자, 사실은 분해하고 나면 거기에 분해하면은 그것 외에 사람을 분해하면 그것 외에 어디 있나요? 자, 자동차 부품을 분해하면은 자, 태양광 자율주행 자동차를 분해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분해하면은 없어진 게 있나요? 요걸 이렇게 분해하면 없는 것이 새로 생기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거는 자동차에 이렇게 되면 자동차에 혼이 들어온 건가요? 혼이 생긴 건가요? 혼이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도대체 이 움직임이란 이 기능은 자동차의 기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도대체 자동차란 어떤 걸까요? 단순히 부품들 다 해놓으면 이런 부품인데 부품을 한 자리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기능이 안 생기는데 이렇게 또 해놓으면 어떤 기능이 생긴다? 자, 이런 이치가 분명합니까? 부처님은 사람을 그렇게 분해했는데 이 해중은 수레를 분해했다. 근데 지금 이 조사는 수레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똑같은 문제다. 뭘까요? 자, 무슨 이치입니까? 도대체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요? 자동차라는 것이 뭔가요? 자,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뭔가요? 자, 스크랩에서 왜 과학에 관련 게 있죠. 그 중에서 생물학자가 자, 어떻게 보면은 지렁이나 저 바퀴벌레나 팔이나 목이나 사람이나 사실 조상이 다 똑같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한번 보신 적 없나요? DNA의 구조가 뭐 나무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1%밖에 없다.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이전에, 자, 어떤 단세포가 네. 생기고, 단세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세포는 어떻게 생기는데? 물질은 어떻게 생기는데? 어떻게 바다나, 어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어. 자, 이 생긴 것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화가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화가 됐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렁이가 됐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리가 됐어. 다, 시작 과정은 다 똑같았어요. 시작 과정은 다 똑같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이렇게 돼 있어.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 몰라. 근데 이 보면 공통적인 것은 다 시작은 어떻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밝히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생기고, 요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포라는 뭐가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게 또 2개짜리, 3개짜리 자꾸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제일 처음에는 이게 물질을, 이거 똑같았는데, 어느 순간 움직임이 일어나네? 그러면 그때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왔나? 뭔가 지렁이 씨가 들어오면, 지렁이 혼이 들어오면 지렁이가 되고, 파리 혼이 들어오면 파리가 되고, 사람 혼이 들어오면 사람이 됐나? 생물학자는 뭔가 들어온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생명의 탄생, 그러니까 물질에서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즉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그럼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탄생됐다? 그럼 도대체 생명이 뭔데?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이 다른 건가? 자, 온갖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자, 이런 이치에 분명한가 자명한가를 물은 것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공안이라는 것이, 공안에 분명하다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이 모든 것에 자명하냐, 이 모든 것에 분명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분명해야만 여기에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생물학부터 시작해서 뭐 유전학부터 시작해서 뭐, 진화론까지 그러면 완전 달통해야 되겠네? 아니, 부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셔도 그냥 뭔가 마음에서 작용되는 그냥 이거 알아지는 이 경험으로서 그런 것이 다 알아지셨어요. 다 분명해요. 자, 그러니 복잡할 것도 아닌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 명상마을의 운영회원 중에 과학자가 두 분이나 있어요. 그것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아주 유능한 교수들. 지금 거기에 원장이 되려고 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그 과학자들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미생물 박사고, 한 분은 식물 박사예요. 그분들은 정말 과학적으로 직접 연구하고 그래요. 저하고 대화하면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참 재밌어요. 저는 제가 꿀린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을 볼 때도 저는 그분들의 관념과 어떤 한계가 저한테 인식이 돼요. 자, 그분들하고 대화하는데 저는 조금도 제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세밀한 것을 몰라도,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이치. 자, 미생물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인간이 되고, 자, 이런 이치. 그리고, 자, 이렇게, 차 부품을 다 뜯어놨을 때와, 이게 부품을 이렇게, 그냥 모아놨을 때와, 이렇게 졸업했을 때 어떤 기능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자, 사람의 몸을 다 분해하면 그런데,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러면은, 자,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말이 나오고, 생각이 작용되고. 자, 생각을 분해해 놓을 수가 없죠? 느낌을 분해해 놓을 수가 없죠? 마음을 분해해 놓을 수가 없죠? 그럼 마음이란, 없다가 들어온 거냐? 새로 생긴 거냐? 그러면 이 부품에 의해서 생긴 거냐? 부품과 관계없이 생긴 거냐? 그럼 이 부품만 있으면 다 그렇게 작용되는 건가? 그럼 부품을 단순히 모아놔도 작용이 돼야지. 그런데 그걸 이렇게 조립했다고 해서 그건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다른데? 가령 미생물을 연구하고 식물을 연구해도, 가령 진화론을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자, 역시 가령 이런 공안을 갖다 들이대면은 그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분명할까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맨날 경험하는 거기에 답이 다 있고, 그런데도 자, 무엇을 이해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생명이 시작됐을까요? 생명이란 뭘까요? 자동차가 이렇게 자율주행한다라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무엇일까요? 사람을 32가지인가 뭐 30몇 가지로 분해해 놓은 것이 그냥 모아놨다고 해서 이런 숨이 쉬어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들림이 일어나고 이럴 걸까요? 그럼 도대체 이런 것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작용되는 것일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불어넣었나? 엄마 아빠가 만들었나?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 이치가 분명하냐라는 것인 거예요. 바로 이 이치를 물은 것인 거예요. 자, 그럼 모르면은, 자, 모른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돼요. 생각으로, 그런 걸까, 저런 걸까? 이러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자, 모르면 단지 모르기만 하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알아지는 그 이치를 도라 그러고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규정하지 마. 단정하지 마. 뭐라고 해석하지 마. 그냥 작용되는 또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 생각의 내용은 다 규정이고 단정이고 이런 거니까 생각의 내용에 신경 쓰고 내용이 맞니 틀리니 그러고 내용을 붙잡으면은 이것은 바로 이런 이치가 알아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내용이 아니라 보이는 내용이 아니라 들리는 내용이 아니라 알아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내용에 색깔에 형상에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무시만 알아진다라고 하는 단지 그 사실만 이러면은 누구나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도다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단지 모를 뿐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뭐라고 규정할 수 없게 되죠? 일어나는 생각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일어나는 생각인 거예요. 자, 바로 모르면 단지 모를 뿐. 모른다라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기만 하면, 자, 단지 모를 뿐, 모른다라는 인식 그대로 이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승선 선생님 단지 모를 뿐이라고 그랬죠? 이게 선인 거예요. 단지 모를 뿐, 이 말은 모른다는 사실이 알아지는 그대로, 단지 알아질 뿐.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단지 모를 뿐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단지 모를 뿐, 현상적으로 단지 모를 뿐. 알아진다는 사실은 그렇게 작용된다는 사실이 알아진다는 것. 경험 사실이 알아진다는 것. 단지 알아진다는 것일 뿐. 단지 모를 뿐이라는 것과 단지 알 뿐이라는 것은 단지 모를 뿐이라는 것은 단지 내용, 현상, 의미, 뜻 이걸 모른다는 것일 뿐. 단지 알 뿐이라는 것은 자, 들린다는 사실이 알아지고 보인다는 사실이 알아질 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도는 다르지 않다. 결국에는 똑같은 경험 상태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다른 표현은 문화적인 차이의 표현일 뿐이다. 기독교인은 그런 맨날 하느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 경험된 사실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부처님은 경험된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리고 불교 중에서도 선불교,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런 문화여서 이렇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표현은 달라도 말은 달라도 결국에는 가르치는 어떤 경험 사실은 똑같다. 자, 여기 공안입니다. 자, 분명합니까? 자명합니까? 응? 자, 모르면 단지 모를 뿐. 단지 모르면 자꾸 생각이 굴러가는데, 생각이 굴러가는 것은 그거는 그냥 그럴 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르든 말든 무심하면 된다. 그러면 선이고 그러면 깨달음이 날 거다. 그래도 깨달음이 안 일어난다면 돈 내놓으라고 저한테 쫓아오세요. 자, 그래서 무문선사가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만약 바로 밝히 얻으면 눈은 유성과 같고 기지는 번개불과 같다. 네.
자, 눈은 여성 기준. 자, 이건 뭐예요? 이게, 아니, 모든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문득 찰나지간에, 응? 눈 깜박할 사이에, 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윗바산에서는 찰나생 찰나매란다고 그러죠? 찰나생 찰나매란다는 거예요. 유승과 같고 번개불 같은 말은 찰나생 찰나매란다는 이 말인 거예요. 응? 그런데 뭐 유승과 같고 기지는 이런 번개불 같다 이랬으니까 뭐 신비한 뭐가 있나? 이 말은 모든 작용은, 자, 자명함은 또는 자가 깨달으면 다 이렇게 찰나생 찰나매라는 거예요. 그 또한 그걸 갖다가 유성과 같고 뭐 희지는 번개불과 같다 이런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에 떨어지면 유성과 같고 뭐 번개불과 같다라는 게 뭐 대단한 엄청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또 무문 선사가 또 수레바퀴 구르는 곳에 사무친 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아니다. 위아래 사유이며 동서남북이다. 이 위아래 사유란 말은 사유는 서북, 서남, 동북, 동남 이런 네 방위를 사유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러면 사유와 동서남북 하면은 이게 팔방이라는 것인 거예요. 사방에서 팔방이라는. 자, 그럼 사방이란 말은 뭐예요? 일체, 온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뜻이죠. 자, 수레바퀴 구르는 곳에 사무친 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아니다. 수레바퀴 구르는 곳에 사무치는 것은 이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 가 보시죠. 수레바퀴 구르는 곳에선 달자는 이 말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자조차 오히려 헤매네. 사유상하 동서남북이로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수레가 구르는 곳에서는 달자 깨달은 자조차 오히려 헤매네. 뭐 와닿나요? 아니, 수레가 구른 곳은 그러면 수레가 구른다는 것은 그럼 수레를 잘 아는 사람조차도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이런 표현인가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그 공안으로 충분한데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덧붙여놨죠? 공안을 도와준다고, 공안을 깨는 걸 도와준다고 지금 해놓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도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사유상하의 동서남북으로다. 사유상하의 동서남북으로다. 아, 그 당연하지. 응? 우주 만물 만상의 다 이치가 그런 것이니 바로 거기에 드러나 그 이치가 그 이치니. 응? 자, 수레바퀴도 떼놓고 수레칩도 떼놓고 부처님이 사람을 36가지로 분해해 놓음으로써 밝히고자 했던 그 이치는 삼라만상 우주 만물 만상에 다 적용되는 이치고 다 그렇게 작용되는 이치고, 자, 그렇게 드러나 있고, 그렇죠? 그런 말이라면 말이 되는데, 응? 뭐 달자조차 헤매면, 깨달은 사람이 헤매, 달자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조차 헤매냐면, 그럼 깨달은 사람이 아니지. 그럼 깨달음이 아니지. 달자는 달인. 깨달은 사람, 이런 건 달자, 달인. 달자도 헤맨다. 그렇게 헤맨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지. 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은, 그러면 이걸 의미 없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럼 바로 말했는데, 앞에 공안만으로 충분하지. 차라리 말은 말든가. 설명하지 말라고 그러는 왜 이런 말을 자꾸 더하는데, 또 여기다가 이 책은 설봉스님의 평성이 또 더해져 있어요. 이 책은 또 대원선사의 평성이 또 더해져 있어요. 왜 자꾸 더하는데? 한번 대원선사는 또 뭐라고 그러는 걸 한번 볼까요? 자, 무문선사가 그렇게 해요. 대원선사는 어진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천리를 달린다고 했다. 알겠는가?
알겠는가? 악. 바퀴 축을 빼버리고 무엇하는 것인가? 원하며 저희를 폭로하랴? 달은 밝고 설경은 희고히다. 그래. 달은 밝고 설경은 희고히지. 우주 삼라만상 다 그런 거지. 거기에 사실은 이 이치가 다 드러나 있지. 그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저 공안을 해결하는데 뭔 도움이 된다고? 이러히 장안 아닌 곳 없는데 안과 바퀴 어디에 있는가? 소리를 낮추고 낮추시오. 저는 도대체 이런 평성은 잘 모르겠어요. 있으나마나 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공안 그 자체로서 공안의 역할은 충분히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괜히 들은 말 없이 자, 그 위치가 분명하면 분명한 거고 아니면 아니지. 자, 아니면 단지 모를 뿐이지. 단지 모를 뿐이면 공안으로서 역할이 끝난 거지. 거기다 다른 말을 더 함으로 해서 단지 모를 뿐이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단지 아닐 뿐이 아니라 자꾸 더 머리 굴리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사실은 참고서 이런 건 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덧붙여 놓는 이게 더 자기일 뿐인 거예요. 그래 놓고 설명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붙이면서 이거는 한자 문화가 그래서 그런 거지 자꾸 갖다 붙인 거야. 차라리 붙이려면 좀 더 친절하게 갖다 붙이든가 이해할 수 있게 갖다 붙이든가. 예, 자, 이게 해중조차라고 하는 공안입니다. 자, 분명합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른다면은 단지 모를 뿐, 모른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을 뿐, 그것을 짐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백날 짐작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뭐뭐 같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뜻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뜻이 아니다. 그 뜻은 그냥 그 뜻이지. 그 뜻 같은데요.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단지 모를 뿐, 생각이 자꾸 굴러간다는 것은 모른다고 하니까 생각이 자꾸 굴러가네. 그런데 굴러가는 그 생각, 그거는 지가 일어났다 지가 사라진 것이니 신경 쓰지 않고 무심한, 알아지면 알아지는 거고 안 알아지면 안 알아지는 바로 이러함. 이랬을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자, 도라 이름하는 상태,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반드시 명지와 해탈이 일어난다. 그리고 선이다라고 이름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육조해능 스님의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상태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 육조단경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육조단경에 가령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어대 상의 무심함을 무상이라 한다. 아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말은 결국 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상이 아닌 상의 무심함, 상이 있든 말든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이 의미죠. 자, 이라는 게 뭐예요? 맨날 이야기하는 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인 거예요. 그래서 도와 선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빠사나와 가나선, 이건 지금 화두를 이야기하니까 화두선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인 거예요. 경험된 사실은 똑같다는 것인 거예요.